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공식 후원회를 가졌습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일리노이주가 더 큰 도약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검은 커튼 사이로 주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3천여 명의 후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올해 첫 공식 후원 행사이자 연례 가장 큰 규모의 펀드레이징 행사입니다. 주지사는 후원자들의 이 같은 관심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으며 교육과 복지, 의료 혜택에 있어 최소한의 동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s helping children get health care. It's helping 3- and 4-year-olds go to preschool. It's helping put more money in our schools, raising standards for our schools, having more accountability in our schools. It's helping. 최근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디바 토핑카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의식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My opponent was part of those policies. She was there when that mess was happening, and back then she didn't say a word. She didn't raise her voice. She didn't lift a finger. She did nothing to change any of that. 행사장에는 한발협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한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주류 사회 정치인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임무를 다해가면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 사회, 주류 사회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후원금은 종류에 따라 $10,000와 $5,000, $2,500, 그리고 $1,000 네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작년 한 해 각종 후원 행사를 통해 $1,550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배럴당 $72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국제유가가 오늘 5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지속된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것뿐이며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시간 외 장외 거래에서 사상 최고가인 $72.49까지 치솟아 위기감이 높아지다가 어제보다 22센트 떨어진 $71.95에 마감했습니다. 런던 원유 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74.22까지 치솟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보다 67센트 내린 $73.06에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한 국제유가 시장에 이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유가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과의 주요 보직에 한인 2세들의 진입이 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국무부 인사 시스템에 따라 올여름에 실시될 정기 인사에 한국과 부과장과 북한 팀장이 한국계 2세로 내정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부과장의 김성용 씨가 북한 팀장의 김유리 씨가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김성용 씨와 김유리 씨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 태생이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는 이 밖에도 국무부 한국과 출신인 조셉 윤 공사 참사관, 한인 입양아 출신인 로버트 오그번 공보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한국과는 동아시아국에서 가장 큰 부서로 중국과 일본과보다 더 많은 17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2세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안 유산의 달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와 구세군 한인교회, 일리노이 요식협회, 금실문화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명의 한인 전문 요리 강사가 초청돼 한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행사 관계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자리가 아닌 타인종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행사는 오는 5월 6일
5시부터 구세군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올키즈 의료보험에 등록을 장려하는 행사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기현 기자입니다. 미주 전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키즈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주정부는 각 커뮤니티에서 사전 등록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최근 시카고 공립학교와 올키즈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485개 초등학교와 107개 고등학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올키즈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록률이 높지 않아 주정부에서는 오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날을 맞아 시카고 지역 100개의 공립학교에서 올키즈 상담과 등록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주권을 받거나 앞으로 영주권을 어플라이를 할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장이 되지 않느냐, 힘듦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영주권이나 지금 현재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 한해서 키즈케어를 제공했었으나 키즈케어의 범위를 넓혀 올키즈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으로 키즈케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올키즈에 가입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정부는 어제부터 이미 사전 등록을 마친 가정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도 이 정식 신청을 하셔야지 7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인사회복지회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이 정식 신청서를 받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올키즈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거나 치과 치료, 시력 검사, 처방약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수입 2,419달러까지는 월 보험료가 없으며 4,828달러 미만의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보험료 40달러를 납부하게 돼 사보험과 비교해 보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중서부 한인 낚시회가 오는 23일 일요일 시카고 남서쪽 스타브드 락 주립공원 일리노이강에서 시조 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낚시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낚시를 즐기지 않는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행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협회가 참가자들의 아침,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만큼 봄맞이 야유회를 겸한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낚시대회에는 1인당 낚싯대 2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등부터 4등까지 기념 트로피가 준비돼 있습니다. 야유회를 겸한 이번 낚시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3일 오전 7시까지 로렌스길 알바니 은행 주차장으로 가거나 대회가 열리는 스타브드 락 주립공원으로 직접 가도 됩니다. 낚시회 관계자는 이번 시조 낚시대회가 비가 내려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핫라인이 성폭행과 아동학대 방지의 달을 맞아 알바니팍 지역에서 폭력 방지 캠페인을 엽니다. 오는 29일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알바니팍 지역에서 폭력과 범죄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여는 것입니다. 로렌스길과 킴볼길을 중심으로 알바니팍 지역 내 도서관, 병원, 학교, 지역 사업체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폭력과 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알바니팍 지역을 폭력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캠페인을 여는 이유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단체나 상점은 알바니팍 안전지역이라는 로고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만약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알바니팍 안전한 지역이라는 로고가 붙어있는 단체나 상점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법적, 행정적 조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 캠페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학부모들보다 오히려 교사들이 연방정부의 낙제방지법인 No Child Behind Left 실현 가능성에 더 비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의 조사 결과 학부모의 80%는 연방정부의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교사들은 절반만이 이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의 일상적 면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관련해 자신의 자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교사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수십 명의 학생들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낙스빌의 한 교사는 낙제방지법이 학생들의 능력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설정됐다며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제방지법은 2013에서 14년 학사연도까지 미국의 모든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이 능숙하게 돼 학습부 진화를 없애겠다는 미 교육당국의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워싱턴 DC 한인들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회는 이를 위해 건립재단을 구성하고 이사 자격 등을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WKTV의 보도입니다. 최병근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장은 우선 센터 건립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병근 위원장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 이사 요건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립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계획실장으로 있는 우리 알렉스 여하고 또 여러 분들을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사장 체제로 해서 3개 한인장들이 적극 밀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사장 되신 분들이 일해 나가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해칙은 절대 아니지 앞으로 이사장님이 이제 이사회에서 앞으로 5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립위원회 측은 또한 작년 말 센터 설립을 주도했던 단체들과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많은 한인들의 결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구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보다 저렴한 주택과 넓은 공간을 위해 대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 대도시 인구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보다 타주로의 이동이 급격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북동부 거주자들은 남부와 서부로, 서부 지역 거주자들은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한 반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 뉴욕, LA, 시카고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뉴욕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21만 명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도시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도시의 경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9원이 소폭 올랐지만 95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매매 기준율 94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9.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7.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31.9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5.0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소폭 떨어졌지만 다우존스는 상승세를 이어가 6년 만에 최고치를 마감하는 등 지수별로 상승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64.12포인트 올라 11,342.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33포인트 하락해 2,362.55포인트에 폐장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53포인트 올라 1,311.4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곳에 따라 구름이 끼며 흐린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를 기록했고 남서풍이 8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72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밤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49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1일 금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49도가 예보됐습니다.
22일 토요일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8도, 밤 최저 48도가 예상됩니다. 23일 일요일도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